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제 웃기죠? 이제 웃겨요. 자, 그런데 우리 혜성이가 너야? 너야? 알았어. 한소리도 지분 약간 있대요. 자, 이렇게 멋지게 바꿔줬어요. 그쵸, 예. 깨어있는 시민 역사를 바꾸다. 그래서 비태혁명 투표여서 아우, 판타스틱하죠. 예, 이제 인문학과 이거 보고 저희도 웃을 수 있어요, 이제. 그쵸. 예. 오늘은 그래서 고구마가 원래는 있는 건데 다 없앴어요, 그냥. 원래는 있는 건데 없어도 돼요, 네. 자, 제목은 검사님들 이젠 안녕입니다. 네, 검찰 개혁입니다. 검사님들 이젠 안녕 이런 느낌이에요. 안녕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갑자기 6월 20일 엊그제 기사입니다.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 보고 중단, 대통령 핵심 공약 빠져, 다음 주 재보고. 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뭐냐면요, 한 100명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인수위원회입니다. 인수위. 원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바로 인수위원회를 꾸려요. 그렇죠. 인수인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번에 꼭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계열 대통령들은 취임식을 못해요. 그렇죠. 예. 괜찮아요. 왜냐? 저쪽 대통령들은 퇴임식을 못해요. 네. 예. 바로바로 잘리거든. 네. 예. 어차피 그래서 이 국정기획위회가 뭐냐면 한 100명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수위처럼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업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업에서, 회사에서 회장이나 사장이 바뀌어서 업무 보고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죠. 저 군대 시절에는 해본 적 있어요. 군대 다닐 때 연대장님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우리 대대 업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이 뭐냐? 업무 보고는 다 똑같아요, 형식이. 1. 우리 현황 보고. 현황. 우리가 총원 몇 명에 뭐 어쩌고 뭐가 있고 무슨 포가 있고 현황 보고 해요. 그리고 빨리 전화를 해야 돼요. 연대장이 지난번에 근무했던 부대 있잖아요. 내 지인들 다 연락을 해요. 야, 새로 오신 연대장 뭘 좋아하냐?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거를 복무 중점 사항이라 그래요, 군대에서는. 뭘 중심을 여기느냐. 그래서 뭐 그분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병사들 청결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애들 죽도록 밀고, 그렇죠, 해야죠. 그분은 다 괜찮은데 애들이 막 자유주의 하고 공부하는 거 중요한다. 그럼 막 자유주의 다 시켜야겠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파악해요. 그래서 업무 보고 할 때 우리는 뭐 총원 몇백 명이고 뭐 무슨 포가 있고 이렇게 현황이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애들을 공부시킬게요. 그 사람의 복무 중점상에 맞춰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부대의 짱이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죠. 뭐가 중요한지. 근데 검찰놈들이 업무 보고를 중단했대. 왜냐? 오히려 검사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국정기획에 보니까 수사 기소 분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그것도 빠진 거예요. 검찰 이거 뭐 하는 거냐? 검사가 이거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아요. 왜냐? 검사들도요, 각 어디 소속이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 인천지검의 검사예요. 그러면 인천지검장이 바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로 우리 밑에서 다 바꾼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교육 공무원이든 어느 공무원이든 다 똑같아요. 지휘관에 뭘 중요시 여기느냐. 검사들이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개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개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정기획위에서 검찰 업무 보고 중단. 야, 니네 가치 없어. 무효. 다음 주에 다시 해. 이거 뭐냐? 한마디로 빠꾸먹이고 빠따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빠따를 쳤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후보 시절에 수사 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이렇게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요. 그러면 그 공약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사들이 반항을 해요. 검사뿐만이 아니었어요. 해양수산부. 왜? 이재명 그 대통령의 공약에 뭐가 있었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간다. 근데 해수부 업무보고에 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기획위에서 야 니네 빠꾸 다시. 여러분 빠꾸 한 번 당하는데 또 다음에 갖고 와서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자르죠. 너 파면 지시불이행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은 뇌가 없다 그러죠. 일머리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뇌가 없어야 돼요. 공무원들은. 그러면 공무원의 뇌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뽑는 대통령. 각 시의 구에 시장 구청장 있잖아요. 그들이 뇌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뇌가 없는 게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그 뇌를 뽑아서 넣고 그 밑에 사람들을 그 방침대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국정기획위가 그걸 하고 있는데 몇 군데서 반발이 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빠따치는 거예요. 그만 빠꾸 다시 너 한 번 더 다시 하면 다시 하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파면 해임 등등 많아요. 왜냐? 일할 사람은 우리나라에 넘쳤거든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검사 징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검사 징계법이 본회를 통과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이게 되게 열받는 건데요. 여러분 검사는요. 신분이 뭡니까?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은요. 자, 여기도 공무원이 계시는데 처음에 견책, 징계는 견책이 있어요. 견책은 야 임마 그러지 마 하고 심할 수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감봉. 감봉 1개월, 2개월. 여러분 회사 다니는데 감봉 한 1개월 받아봐요. 가슴 아프겠죠. 그렇죠. 눈물 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정직, 해임, 파면 5개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할까요? 공무원 징계를? 그 부처의 장이 하겠죠. 검사는 그게 안 돼요. 검사는 탄핵해야 돼요. 왜? 지들이 뭔데 공무원일 뿐인데. 우리나라 검사 징계법에 검사는 다 파면하게 돼 있어요. 오직 유일하게 검찰총장만이 해임할 수 있어요. 근데 검찰총장은 다 같은 편이잖아.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 말도 안 듣고 대통령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만 듣는 거예요? 총장 말만 듣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이게 기존의 검사 징계법이었어요. 아니 검사 그냥 일개 공무원을 파면시켰는데 왜 헌재까지 가야 되냐고.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양정 비교라는 즉 공금 횡령을 했어요. 그러면 위에는 일반 공무원이에요. 일반 공무원은 횡령 금액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는데 검사는 견책과 정직밖에 안 돼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부정청탁을 받아도 검사는 견책밖에 안 돼요. 네. 한번 검사가 되면 그 검사 세계에서 총장한테만 잘 보이면 끝까지 가요. 이해되시죠? 검사도 대통령 밑에 있는 공무원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식이에요. 보세요.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 수행했다. 검사는요 견책밖에 안 받아요. 심할서 쓰고 야 임마 왜 그랬어 혼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재판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2020년 5월에 인천시 5급 사무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75% 179% 음주운전했어요. 강등당했어요. 중징계입니다. 중징계예요. 근데 똑같이 22년 9월 인천지검 검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07 음주운전했어요. 정직 1개월. 그렇죠.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에서는 견책 아니 다른 공무원들은 다 강등 감봉인데 검사들은 견책이야. 그리고 보세요. 부정청탁. 외교부 공무원이 현직 기업으로부터 항공권 숙박비 제공 받았어요. 추징금 379원에 해임 당했어요. 해임. 그런데
서울고검검사는요 청탁과 366만 원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근데 징계 부과금 돈만 많이 내고 정직 6개월. 즉 검사는 지들끼리 우쭈쭈쭈쭈 해주고 안 자른다고. 그쵸? 이해되시죠? 예. 지금까지 이래왔다고요. 그래서 통과된 검사 징계법은 뭐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말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이렇게 해임, 파면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자, 법무부 장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도요 다 장관이 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처럼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야 돼요. 검사도 그냥 공무원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특검법 3개 통과됐죠. 국무위원회까지. 그 국무회의에서 검사 징계법도 통과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검사들 다 후덜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 공수처에서 파기 시작하면 다 죽는 거지 이제. 예, 그렇죠. 맞아요. 그겁니다 바로. 자, 그리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조직도예요. 위에 대통령이 당연히 있고 국무총리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각 부서도 있고 총이 있어요. 여러분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고 국세청, 관세청, 조당청, 통계청, 검찰청, 청이 있어요. 처와 청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처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청은 장관 소속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 안에는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개의 청이 있죠. 이해되시죠? 청과 처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국무총리,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 대통령 대리, 대통령이 없을 때 또 뭡니까? 국무총리 하는 일 3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자, 1번은 대통령 대리하는 거예요 없을 때. 2번은 뭐냐? 2번은 국무총리는 이 어쨌든 편지상 보면 각 부 위에 있죠. 각 부의 역할을 조정하는 걸 합니다. 어떤 건이 터졌을 때 우리 여러분 공무원들 상대해보면 우리 담당 아니에요 다른데 또 전화번호 가르쳐 주죠. 전화하면 또 우리도 아니죠 하죠. 그런 걸 해결하는 게 국무총리예요. 주로 국무조정실에서 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건이 터져요. 좋은 거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 에이펙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가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야 에이펙 정상들 올 거 니네 교통 대책 잘해. 환경부 장관한테는 야 우리 환경보호 체계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어떤 건에 대해서 각 부처들을 조율하는 게 국무총리 역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밑에 있는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를 넘나들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장관급이나 혹은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이 처는 다 장관 아닌 차관급, 국무총리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청은 어떻습니까? 청은 각 부 밑에 있죠. 각 부의 대장을 뭐라고 합니까? 장관이잖아요. 장관 밑에 있으면 이 청의 대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차관급이겠죠. 여긴 차관급이에요. 자, 그래서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의 장관급은요 중진 국회의원, 즉 2선 이상은 다 장관급으로 대우해요. 그리고 각부 장관 당연하고 서울시장, 국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회 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장, 검찰총장 이 새끼가 장관급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봐봐요. 여기 검찰청은 법무부 밑에 있는 청이죠. 그래서 원래는 잠깐만요. 검찰청장이라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새끼들만 검찰총장이라고 불러요. 지들을 높여 불러요 스스로.
그걸 또 인정해 줬어요. 누가요? 자, 우리나라에서 정부 조직 중에 나쁜 일은 누가 했냐면 다 박정희가 맞아요. 박정희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박정희가 어떤 세력으로 나라를 엎었죠? 군. 근데 또 군이 먹으면 안 되잖아. 내 후배 중에 하나가 군이 먹으면 안 되잖아. 군을 다 눌러버려요. 그리고 뭘 키워요? 검사를 키워요. 그러면서 검찰총장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검찰청장으로 차관급이에요, 정상인데 장관급이에요. 그리고 군대 대장 있죠, 대장도 장관급이에요. 여러분 군대 대장이면 별이 몇 개? 4개. 4개. 자, 그리고 차관급은요, 초선 국회의원 차관이에요. 각부 차관, 광역시장, 인천시장, 도지사, 서울부시장, 고등검사장 새끼도 또 차관급입니다. 인천고검의 장이 있죠, 차관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경찰청장, 중장, 미국, 일본, 중국 유엔 대사, 철도청장, 소방방재청장. 관호야, 소방서 다니잖아. 소방서잖아. 관호가 다니는데 짱이 차관급이거든요. 근데 인천 지역의 지검장, 고검장 하나가 그 차관이라고. 그쵸? 검사만 희한하게 직급이 높아요. 자, 보세요.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그리고 검사장은 차관급이고, 차장검사는 1급이고, 부장검사는 2급이고, 부부장검사 3급이고, 평검사. 여러분 어떤 사람은 20대 초중반에 사법고시 붙어서 검사 낸 사람이 있거든요. 4급이에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2급이 서구청장이 2급이에요. 그리고 별 하나 준장, 그리고 인천경찰서장, 인천소방본부장이 2급이에요. 인천시 소방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2급이라고. 근데 부장검사 따위예요, 그냥. 부장검사는 한 5에서 10년 하면 달거든요, 검사를. 네, 30대 초중반. 그쵸. 자, 평검사 4급은 더 빡칩니다. 서구경찰서장, 중령, 서구소방서장, 여기 소방 있죠? 서구소방서. 그 장이 4급이야. 근데 평검사예요. 저기 관호야, 너는 어느 소방서 소속이니? 거기 서장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죠? 그치. 그럼 몇 세시지? 58세? 그쵸. 58세의 4급인데 평검사 20대 30대가 4급이라고. 그리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것도 큰 학교가 4급이야. 정년 2, 3년 납둔 교장 선생님 4급인데 평검사 새끼들이 4급이라고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박정희요. 네. 자, 이제 보세요. 2018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차관급 인원이 몇 명이냐? 사법부 138명. 왜냐? 사법부는요, 각 법원장이 다 차관급이거든요. 여긴 이해가 돼요. 이들은 사법부 독립해야 되니까. 그리고 입법부 273명, 국회. 초선도 다 차관급. 이것도 좋아요. 근데 행정부에 319명인데 보세요. 각국 대사가 112명, 그리고 청와대 65명, 군당장 37명, 대학 총장 31명. 대학 총장도 차관급이거든요. 근데 검찰에 48명이나 있어요. 네. 그리고 보세요. 검찰에서 차관급이면요, 검사장이거든요. 검사장이면요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중반. 이거 정말 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하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천에서 어떤 뭐 큰 범죄가 터질 것 같아요. 첩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 오고, 조직폭력들 뭐 싸움이 있을 것 같대요. 경찰 오고, 검찰 오고, 또 119 와야 되니까 소방도 왔어요. 그러면 이 급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는 누가 오겠어요? 해봤자 평검사나 부부장검사가 오겠죠. 이들에게 맞춰서 오려면 서구경찰서장과 서구소방서장이 와야 된다고. 그 깡패들 싸우는데, 폭력배 싸우는데 진압하는데 이게 되십니까? 그런데 아니잖아. 형사라든가 아니면 그 깡패들 싸우다 다칠 수 있으니까 딱 관호 같은 119에 출동하겠죠. 관호야, 너 직급이 뭐니? 소방사? 예, 9급이에요. 제일 낮은 거. 네, 거기부터 올라가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9급이고
여기 검사가 왔어. 4급이야. 말이 되겠어? 그러니까 검찰들이 그냥 기고만이 해가지고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되시죠? 예. 이게 지금까지 열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고자 합니다. 어떻게 깼느냐? 대한민국 차관급 730명 중 48명이 검사예요. 박정희가 검사 권한과 직급을 강화시켜버렸어요. 나쁜 새끼가. 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아니라 아예 해체해야 된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에요.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며 검찰청법 폐지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냐? 검찰개혁4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존에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었죠. 잠시만요. 법무부 밑에 있는 검찰청을 없애버려요. 아예 없애버려요. 그리고 법무부 밑에 공소청이라는 걸 만들어요. 청. 그럼 공소청장은 급이 뭐겠어요 이제? 차관급이겠죠. 예,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소청에서 뭘 하느냐? 기소만 담당해. 기소만 담당해. 그리고 이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밑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여기서 수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중대범죄만 수사해요. 중대범죄만. 약 8개의 중대범죄가 있어요. 그것만 수사해요. 그랬더니 이 검찰이 이렇게 해체되면 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 붙어먹는 기레기들, 거기 붙어먹는 그쪽 당들이 막 대모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도 있어.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 국수회도 있어. 그리고 공수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지랄지랄 합니다. 뭔 걱정이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뭐라고요? 각 부처별로 권한 조정하고 관리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 국무총리 밑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모든 범죄 일반 범죄는 다 여기서 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여기서 해. 국무총리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거든. 권한 막 붙고 관할할 때 가르마 타주는 게 국무총리실이 하는 건데 맞아. 수사도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가르마를 타주면 돼라고 만든 게 이번 법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당이 과반 이상이고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는 통과됐나요라고 안 물어봐도 돼요. 네. 이제는 그냥 법 만들어서 가면 무조건 통과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검찰들이 반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너무 안 해요, 지금. 왜 안 할까요? 그렇죠. 일단 공수처가 무서워요. 그렇죠? 지들도 한계 있어. 그들도 한 짓이죠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다 견책받고 이랬는데 뇌물 먹어봤자 혼나고 말았는데 그거 다시 수사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 그리고 또요. 지들이 봐도 윤석열 때 너무했어. 지들이 봐도. 예. 즉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너무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검찰을 해체한 훌륭한 지도자로 기억될 겁니다. 맞아요. 전두환 노태우가 우리나라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걸 차단한 세력이 되었거든요. 검찰도 똑같을 겁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법안을 발의해 놓으니까 자 이제 보세요. 검찰이 소심하게 반항하는 거예요. 권한 오히려 확대한 걸로 쓱 올려봐요.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하면 안 돼 하고 쓱 올려봐요. 그렇다 어떻게 당했다고요? 맞다 맞은 겁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뭔지.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 무조건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아까 법안은 국회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거든요. 국회가 다 만들어서 법안 올리고 대통령은 뭐 하면 돼요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제거하면 되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국정기획이 업무보고 줄줄이 중단. 이 대통령 국정철학 공유하는 과정.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 두 번째 뉴시스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 민주당 국정 바로잡기. 국내힘 이 정부 갑질. 영남일보 길들이기 대 무능 질타. 문화일보 국힘 이 정부 갑질 적폐몰이 민주 국정 바로잡기. KBS 국민의힘 국정위 보고 중단은 갑질. 민주 무사한 지역이 갑질. 뭔가 다 내용이 이상하죠. 지금 보면 세계일보는요. 세계일보는 맞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검사들과 대통령은 대립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설교했었죠. 하나님과 악마는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과 악마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 상하 관계라고. 대통령과 검사는 상하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세요. 다 마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대립하는 입장을 이렇게 다뤄놨죠. 이래서 기레기 소리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검사는 4급부터 시작하는 희한하게 높은 공무원 집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검사들의 직급 체계가 대폭 낮아질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데 아직도 기레기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마치 민주당의 주장과 국민의힘 주장이 다 일리 있는 것처럼 기계적 중립으로 다루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민주당의 주장은 국정 바로잡기. 맞죠? 공무원 사회에서 짱인 대통령이 검사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반항했어. 그럼 바로잡기죠. 근데 여기 보세요. 국민의힘은요. 이 정부 갑질이래요. 아니 무슨 대통령이 정부 한 사람들 갑질을 합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거는 검사들의 항명이죠.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다루는 언론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잘 보셔야 돼. 이런데 현혹되시면 큰일 납니다. 의외로 세계일보가 이건 정확히 다뤘어요. 의외로. 가끔 이래요. 가끔. 네. 자, 그래서요. 검찰이 또 소심하게 반항합니다. 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누락 의혹 수사 착수.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한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민의힘 주장에 의하면요.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이 5억 있었대요. 근데 지출이 13억이 있었대요. 그 기간 동안. 야, 그럼 너 8억 어디서 났어? 8억 너 분명히 뇌물로 받았거나 다른 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시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얘 수입은 5억인데 지출이 13억이래요. 8억이 비어요. 이상해요. 이게 고발거리입니까? 이게 고발거리냐고요 이게. 그랬는데 보통 검찰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 증거 갖고 와. 말이 돼? 가난했겠지. 말이 돼? 이거 끝내요. 근데 검찰이 하루 만에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합니다. 수사해봐 하고. 이거 소심하게 반항 터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거 보세요. 2021년 기사입니다. 2단 해제 대가 5억 원. 정광은 혐의 뭉개나 검찰 1년 넘게 깜깜무소식. 이게 뭐냐? 정광훈 씨 그 파가 2단으로 됐거든요. 그거 해제해달라고 막 돈 썼단 말이에요. 뇌물 썼어요. 그걸 누가 고발했어요. 근데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뭔지? 그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은요. 수사를 하고 말고를 지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떼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조국 혁신당 김건희 여사 모친 오빠 고발. 실질 운영 요양원 입소자 사망했다. 이게 5월달 기사입니다. 5월 1일날. 그런데 이거 수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 국회 운영위 국감 불출석 김건희 여사 고발. 2024년 11월 수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거 보세요. 윤석열만 100번 고발. 김한매라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령 대표가 고발을 100번 했어요. 윤석열만. 수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래서 총 259건을 고발해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조국 혁신당 한동훈 추경호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발 작년 12월 기사입니다. 조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렇게 검찰은요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합니다. 그래서 나쁜 새끼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 우리 패밀리 수사해 안 해? 안 해.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빠타치고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제2의 조국 사태로 몰고 가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 여러분 처음에 조국 무엇으로 기소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뭐냐면 신호등 전멸기 사업에 거기에 조국이 관여해서 몇백억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그걸로 대선을 가게 했다라는 이른바 조국 펀드. 아무리 털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뭐냐? 가족 사기로 털었다 안 나와요? 근데 보니까 봉사상 받았네? 표창장 그거. 그리고 너 조민 장학금 받았네? 뇌물. 이렇게 터는 겁니다. 이게 검찰이 했어 이게. 그래서 김민석을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슬슬 또 몰아가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언론도 법으로 죽여야죠. 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걸로. 그건 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언론에 물고 넘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지금 언론 물타기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예. 그래서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검사가 엄청난 기득권과 또 자기들만의 그런 그걸 구축하고 카리테를 구축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군부 독재 군사 정권을 다 무찔렀죠. 이제 검찰 정권을 무찔러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은 기레기들. 그래서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